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억의 3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우리 뇌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기억의 3단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 학습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진정한 학습 역량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억의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의 과정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과정입니다. 외부에서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들, 이 자극 자체가 학습인 겁니다. 자극이 왔을 때 우리 뇌에서는 짤막한 2초 이내 감각적으로 머물다가 조금 관심이 있거나 또한 주의 집중이 된 것은 단기 기억으로 가서 대체적으로 2, 30초간 머무를 수 있는 작업 기억 형태로 된다. 그리고 이게 보다 더 반복적이고 유임했을 때 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장기 기억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기억되는 것은 해마라는 곳에서 저녁 시간에 잠잘 무렵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 기억은 필요할 때 항상 다시 인출을 해서 기억을 회상을 해서 단기 기억 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또 다른 기억과 합쳐서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가공도 하고 결합도 하고 상상을 또는 가미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저장하고 이런 절차, 이 기억의 과정은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감각 기억으로 처리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의미 있게 지각됐을 때 단기 기억화되고 그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해마에서 전두엽으로 잠잘 때 장기 기억으로 된다. 그래서 기억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억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학습적으로 해서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미 얘기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에 이렇게 감각기억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정보들은 이미 부호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기억으로 왔을 때 부호화. 기억량을 두뇌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부호화를 하고 영어로는 인코딩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 해마나 전두엽에. 그리고 그 부분을 내 기억한 내용을 다시 꺼내 가지고 활용하는 것. 그 인출이라 한다. 그러면 최초로 뇌에 입력을 하고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부호하는 입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저장도 해마나 그 다음에 전두엽에.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작업대 위로, 컴퓨터처럼. 컴퓨터는 하드에 저장됐다 하드에서 불러와서 이 램이라는 작업대 안에서 다시 작업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시 재차 저장하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처럼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이라는 초기 단계는 부호화 과정인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신경세포인 뉴런이 이게 활성화되면서 시냅스를 구성한다 했습니다. 이 시냅스에다가 이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부호화 또는 입력이라고 하며 특정 정보가 인지 체계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부호로 정리가 되면 이 전기시는 더 많은 신경세포를 자극하면서 기억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이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면서 시냅스에 이렇게 부풀리면서 그게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나 생존에 직결된 정보와 기존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한 관련 정보들이 높은 중요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주로 기억하고 저장하고 장기 기억화된 것은 반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그 다음에 기존에 기억하고 기억을 바탕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그런 정보들은 쉽게 의미를 부여하며 장기 기억으로 하드에 저장된다. 여기 하드는 전두엽을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안에 시냅스가 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다른 시냅스로 연결되고 뉴런으로 연결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시냅스를 이렇게 부풀리게 하면서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억 물질들이 만들어진 것은 동일한 정보가 다시 입력됐을 때 더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쉽고 자주 인식되며 의미 있는 정보일수록 장기 기억이 더욱더 강화되고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내 기억 제고에 깊숙하게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반복된 정보나 우리 생존과 관련된 정보나 그리고 굉장히 이 관련성 있는 정보 앞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더욱더 자극을 해서 그걸 활성화하는 것 그 자체가 강한 저장 능력 그 자체가 강한 자극이 되면서 깊이 저장되며 그게 이제 평생 갈 수 있는 장기 기억화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인출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 전두엽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은 그대로 놔두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저장된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서 활용할 때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 창조성이 납니다. 이걸 인출이라는 작업을 통해 뇌 전기 신호체계 형태로 필요할 때 운동신경계나 운동기구를 통해서 신체적 혹은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이처럼 습득한 정보를 반복하고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 다시 부호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필요시에는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억성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인강으로부터 혹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습을 통해서 습득되어 있는 것을 저장을 하는 것 물론 이제 짧게는 시험 대비하고 각종 자기의 작업을 위해서 저장을 하죠. 그러나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사장이 되고 기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기억이 퇴색되고 이미 시냅스에 저장된 부분이 사장되고 끊어져 버리고 필요시 불필요하다면 뇌에서는 수초화 작업을 좀 절단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끄집어내서 활용할 때 그 부분이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더 강하게 발달하고, 그래서 그게 장기 기억화되고 또 새로운 연관된 정보가 되면 더 이렇게 뿌리를 연결,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자기의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은 어디에 있느냐? 단순 암기에서 뇌에 저장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라도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완비돼야 돼. 그래야 시험 때, 시험 당일에 바로 인출을 해서 써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깊이 저장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자체를 확인이 안 되면서 죽어있는 학습이 된다. 그리고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따라서 주기적인 복습, 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늘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습의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의 기억의 3단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는 학습은 결국에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라든가 혹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기존의 우리 학습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 기존의 우리 학습 형태는 앞부분이 나온 것처럼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인간 강사 얘기를 듣고 또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저녁에 간단히 복습하는 이런 학습을 주로 했었습니다. 주로 시험대 비용이 있겠죠. 그런 학습은 소극적인 학습으로 봅니다. 소극적. 그러나 이 부분이 남들하고 토론을 하고 또 질문과 대답을 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본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학습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학습. 이럴 때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적극적인 학습으로 갔을 때 진정한 학습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의 3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입력 저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출을 통해 활성화된 지식,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고 즉각 써먹을 수 있는 진정한 학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장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늘 그걸 활용해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인 학습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오늘 학교 교육도 이제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친구들하고 협동학습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또 답을 찾아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답을 찾는 것보다는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르는 내용을 발췌하고, 그것을 또 다른 다양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학습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건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윌리엄 글래서라는 교육학자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습 방법에 따라서 우리 뇌에 얼마나 기억이 되느냐를 퍼센테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할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읽어보고,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시청각 교육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동적 학습이다. 기존에 우리가 하는 지식교육의 모양이죠. 그럴 경우는 불과 10%부터 30%, 많아야 한 50% 정도의 기억을 해내지만,
남과 토론하고 직접 자기가 손으로 조작해보고 직접 해보고 그다음 남을 가르쳐보면서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능동적 학습은 우리 두뇌에 굉장히 많은 기억을 해내고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삶의 지혜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은 능동적 학습이다.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해보고 그런 과정 직접 자기가 조작하고 남을 가르쳐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하고 그런 학습이 자신의 꿈을 달성해 줄 수 있는 무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억의 세 가지 과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는 능동적 학습 쪽으로 바뀌면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언어로 만들어내고 늘 활용하는 지식으로 했을 때만이 학습 성과가 있고 주도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기억을 강화하는 요소 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